혹시 밀맥주 좋아하세요? 밀맥주라는 게 보리매가 말고도 밀을 함께 넣기 때문에 밀맥주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밀맥주 세상에는 영원한 라이벌이 있는데요. 바로 벨기에와 독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나라 밀맥주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독일 밀맥주와 벨기에 밀맥주 뭐 같은 밀맥주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차이가 너무나 커서 사실 완전히 다른 맥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데? 맥덕들은 다 아시겠지만 독일은 원래 맥주 순수령 이게 유명하잖아요. 1516년 4월 23일에 바이에른의 빌헬름 4세가 야 앞으로 맥주 만들 때 물, 보리, 호프만 써. 다른 거 섞으면 안 돼. 이랬던 거죠. 아무튼 이 맥주 순수령이 전통이 돼서 독일 맥주는 다른 부재료를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맥주도 독일에선 보리, 밀, 호프 말고는 딴 걸 안 넣거든요. 그런데 벨기에 사람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 순수령은 뭔 순수령? 뭘 그렇게까지 규제해? 이것저것 넣어서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과일은 물론이고 향신료, 허브 다 넣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밀맥주도 벨기에는 보리, 밀 말고도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 영상 주제 벨기에 밀맥주를 대표하는 특히 한국인이 유난히 사랑하는 호가든입니다. 호가든이 처음 한국에 들어온 게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200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밀맥주가 대체 뭐야? 뭐 그러던 시절이죠.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거의 밀맥주 1세대나 다름없었던 건데요.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금도 벨기에를 빼면 인구 대비로는 전 세계에서 이 맥주 가장 많이 마시는 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사랑받아온 맥주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호가든 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 유럽으로 가볼게요. 사실 중세 유럽인들 맥주 엄청나게 많이 마셨거든요. 기록을 보면요, 와인 말고 맥주를 주로 마시던 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매일 1리터, 여유 있는 귀족 계층은 하루 2리터 정도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cc 4잔 정도 마신 거죠. 근데 이런 귀족보다도 훨씬 맥주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사들입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사들이요, 하루에 맥주를 5리터까지 지급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0ml 맥주캔 10개씩 받아서 먹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금욕하고 절제하고 수행해야 하는 성직자들이 뭔 술을 저렇게 퍼마셨어?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근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 아시죠? 예수 부활절까지 40일간이요. 이 기간에 중세 수도사들은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루에 빵 한 쪼가리만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어떻게 빵 한 쪽으로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못한 수도사들이 교황과 주교에게 애걸을 합니다. 교황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맥주는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뭐 이 얘기 듣고 교황님이 처음부터 오케이 하시진 않으셨겠죠. 수도사들이 그래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아니 맥주는 보세요, 물처럼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 걸 먹는 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교황과 주교의 마음이 드디어 흔들립니다. 그래, 맥주는 흐르는 액체니까 음식이 아니다 이거지.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맥주를 흐르는 빵, 리퀴드 브레드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금식 기간에도 맥주를 먹게 되니까 수도사들이 당연히 뭘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도원에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유럽의 맥주 문화, 바로 이 수도사들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수도사 얘기를 왜 꺼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 호가든 역시 따지고 보면 수도사 얘기에서 역사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때는 15세기, 정확히는 1445년입니다. 지금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50km 떨어진 호가든 마을, 현지 발음으로는 후아르든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수도사들이 밀을 넣어서 맥주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인이 네덜란드령 퀴라소 섬에서 나는 오렌지 하나를 호가든 마을에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오렌지 껍질 향이 독특하고 좋은 겁니다. 이걸 본 호가든 마을 수도사가 야, 이거 괜찮은데? 맥주에 한번 넣어볼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고수라고 있잖아요. 보통 코리앤더라고 부르는데 이 코리앤더 씨앗도 시험삼아 추가로 넣었더니 와, 맛이 기가 막힌 겁니다. 원래 그 이전의 밀맥주는 굉장히 시큼했는데 이 오렌지 껍질하고 코리앤더 씨앗을 넣고 나니까 은은하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가든 마을 수도사들이 탄생시킨 맥주가 바로 지금의 벨기에식 밀맥주 윗비어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윗비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화이트 비어, 즉 하얀 맥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도사가 탄생시킨 하얀 맥주 윗비어 레시피는 이후 민간으로 퍼지면서 호가든 마을은 일약 밀맥주의 성지가 됐는데요. 기록을 보니까요, 1758년에 당시 주민이 약 2,0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맥주 양조장은 마을에 38개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 50명당 양조장이 하나씩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온 마을이 밀맥주로 몇백 년을 먹고 살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하지만 20세기 들어 위기가 닥칩니다. 일단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많은 양조장이 파괴가 됐고요. 또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번엔 황금빛 필스너 라거 맥주가 벨기에에서도 대유행을 하면서 밀맥주가 잘 안 팔리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1957년에는 호가든 마을에 딱 하나 남아있던 밀맥주 양조장마저 문을 닫고 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벨기에 밀맥주 윗비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느냐? 뭐 그랬다면 제가 지금 이런 영상 찍고 있지도 않겠죠. 아무튼 이후 9년이란 시간이 또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 호가든 마을에서 대대로 젖소 키우고 우유 팔고 그러던 피에르 셀리스라는 분이 양조장을 세웁니다. 우리 마을 밀맥주가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봐? 뭐 이랬던 겁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피에르 셀리스라는 분 원래 밀크맨, 우유장수잖아요. 양조업자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맥주 만들 생각을 다 했을까요?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살던 집이 아까 얘기한 호가든 마을의 마지막 양조장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젖 짜고 우유 팔면서 남는 시간이 있으면 양조장에 가서 알바를 뛰면서 어깨너머로 맥주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아무튼 이분이 1966년에 양조장을 세운 뒤 15세기부터 내려온 호가든 마을 레시피를 토대로 밀맥주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는데, 그 제품 이름이 뭐냐? 바로 마을 이름을 딴 호가든 맥주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한 호가든 맥주 금방 입소문이 나면서 미국에까지 수출될 정도로 히트를 치게 됐고요. 이후에 정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금은 세계 최대 맥주 기업인 AB 인베브 소속이 됐고요. 좀 더 보편적이고 대중화된 맛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호가든 맥주 뭐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 좀 어떠셨어요? 일단 부드럽다, 밀맥주니까 뭐 이 얘기 당연히 빠지지 않고요. 향이 좋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또 뭐 난 쓴 게 싫은데 안 써서 좋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럼 이런 호가든 특유의 맛과 향, 풍미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앞서서 밀맥주에 오렌지 껍질하고 고수 씨앗을 넣은 게 15세기 호가든 마을 수도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가든 캔을 보면 지금도 맥주 발효통을 젓는 도구, 그거하고 함께 가톨릭 주교의 지팡이, 이게 마크처럼 박혀 있는 건데요. 아무튼 수도사들이 레시피를 정립한 이후 570여 년이 흘렀는데도 이 기본 재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큼한 과일 풍미와 더불어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느껴지는 핵심적인 이유, 바로 이 오렌지 껍질과 고수 씨앗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까 벨기에 맥주가 다양한 부재료로 창의적인 실험을 하는 게 전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호가든도 딱 그렇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 오리지널 호가든 말고도요, 정말 다양한 부재료를 추가로 넣어서 만든 여러 제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여심 저격 맥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호가든 로제 같은 경우는 호가든 밀맥주 본연의 맛에 라즈베리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핑크빛 과일 맥주죠. 또 한국 시장에서는 2016년부터 레몬, 유자, 체리과즙 넣은 호가든이 잇따라 한정판 출시되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또 그린 그레이프 맛을 더한 제품까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호가든은 이것저것 가져와서 섞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또 뭘 내놓을까 싶었는데 벌써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호가든 보타닉이라는 건데요. 잠깐 여담이지만 호가든 보타닉 모델이 저도 재밌게 본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에 나온 고윤정 씨더라고요. CF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윤정 씨 제가 팬입니다. 아무튼 전 세계에서 한국에 맨 먼저 선보였다는 이 보타닉 첫 제품에는 대체 뭘 넣었을까 궁금했는데요. 여성분들 특히 좋아하는 그 레몬그라스라고 있잖아요. 레몬 향 나는 그 허브요. 그거 하고요. 시트러스 향 담아낸 천연 향로가 첨가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들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심신 안정시키고 상쾌한 느낌도 주는 허브, 보타닉 뭐 이런 게 지금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요즘 저도수가 세계적으로 유행이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는 2.5도로 낮췄더라고요. 끝으로 호가든 맥주 제대로 따르는 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전용잔을 잠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낸 다음에요, 캔을 따서 잔의 약 70%까지만 먼저 따르고요. 그 다음에는 캔을 한번 돌리면서 흔들고 나서 나머지 30%를 전부 따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 돌리는 이유는 캔이나 병 밑에 가라앉아 있는 효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효모까지 다 따라 마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이 호가든 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밀맥주입니다. 맛도 부드럽고 향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캠핑이나 피크닉 가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고 싶을 때 소설책 한 권 읽으면서 홀짝홀짝 마시면 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에서 뭐 음식 좀 차려놓고 친한 친구들 불러서 옛날 얘기하면서 가볍게 한잔할 때 묵직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도 출연했던 로니 쿠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맥주는 액체로 된 우정이다. 자, 오늘 친구들과 함께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일상의 여유도 찾고 깊은 우정도 쌓아보면 어떨까요? 자, 주라기 월드. 저는 이 호가든 한잔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우, 좋네.